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지역과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과 메가서울 구상 특위까지 구성하고 특별 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 안팎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관성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사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가 좀 어려운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이게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나요?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10월 안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오르도록 준비하겠다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발언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김포 국회의원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인데다 수도권 국회의원들 중 법안 발의에 나서줄 의원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시각에서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3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포 한강 차량기지를 전격 방문하면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또 이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는 전국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2일 서울 편입과 메가서울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위를 구성했는데요. 비수도권 5선 조경태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겨 전국 사안으로 만든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주 안에 준비하겠다던 특별법안 발의는 이 서울 인접 다른 지자체들 입장을 반영해야 해서 일단 미뤄지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네, 지금 비단 김포와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국가 전체적인 시각까지 또 여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커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포와 서울 시각의 쟁점들을 오늘 먼저 좀 짚어볼까요? 예, 지난 한 주간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죠. 먼저 5호선 연장 건설 비용 분담 문제가 새로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광역철도 사업비 중 60, 70%를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인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5호선 연장 사업이 도시철도 사업으로 바뀌어서 서울시가 60%를 분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 입장에선 조세 저항과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서울시가 향후에 김포에 있는 서울 제4매립지, 수도권 제4매립지를 활용할 수 있고 한강 유역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함께 나와서 양 도시 간 관심사들이 뒤섞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 매립지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김포시가 5호선 연장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건폐장과 차량기지 수용 진통보다 더 큰 문제인데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중단을 바라는 바로 옆 인천 시민들에게도 거부감이 큰 이야기입니다. 예, 지자체 예산과 권한 문제도 나왔죠? 네, 김포의 올해 예산은 1조 6천억 원 규모인데요.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 관악구의 예산은 9,700억 원에 이릅니다. 김포시가 서울 김포구로 바뀌면 지자체 권한과 예산이 줄어들어서 인구 증가 도시에 맞는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인데요.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들 간 형평성 때문에 김포 개발에 힘을 실어주기 어려워서 서울 변두리 도시에 김포가 머물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네, 그러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김병수 김포시장, 이 같은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김포가 서울 편입 후 지자체 예산과 권한이 줄어들어 도시 성장이 정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김 시장은 김포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많아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땅이 부족한 서울이 서울 절반 크기 규모의 김포를 안을 경우 첨단 산업시설 유치와 택지 공급이 가능해 자체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도 한강 하구까지 포괄적으로 확장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김포가 경기 북도로 남을 때보다 도시 성장이 빠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김 시장은 또 김포가 서울 자치구였다면 5호선 연장 등 대중교통 연결 문제도 지금보다는 더 수월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김포가 쓰레기 매립지를 떠안을 우려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서울시가 이미 확보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여기저기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에 인접해 있는 다른 지자체들의 메가 서울에 대한 관심, 그리고 특별 법안, 또 다음 주에 있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의 만남 관련 소식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 이달 말에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설문 대상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나이와 성별 등을 토대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김포시는 이달 중 주민 간담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 편입 추진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내놓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연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진단을 출범하고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밝힌 상황인데요. 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혹여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제동이 걸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오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도. 지난 9월 경기도는 경기 북부 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민간에서도 북부 지역 10개 시군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주민 공감대를 모으는 데 힘을 보태왔습니다. 6개월 동안 진행된 수기 공론조사 결과에서는 특자도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70%를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등장한 김포의 서울시 편입 이슈.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이번 사안이 특자도 추진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나 특별법 제정 등 특자도 추진 논의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 정치권에서 김포가 서울 편입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알고서 상당히 당황스러움과 또 우리 추진위의 추진 동력에 우려를 느낍니다. 결국 서울에 집중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반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11개 시군을 권역으로 한 특자도 관련 특별법안 3개가 계류 중인 상황.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밝히면서 여야 대치로 인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저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당을 초월해서 빠른 시간에 분도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 위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이제 우리끼리 뭉쳐야 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경기 북부 특자도 관련 법안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은 특자도는 정쟁거리가 아닌 지역 수건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 비해서 북부는 지원이 많이 안 되고요. 또 발전이 너무 더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설치가 의정부 시민으로서 굉장히 간절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이슈와 상관없이 특별자치도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경기 북부 특자도 추진단은 당초 김포시를 제외한 특자도 설치를 준비해왔다며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의 내년 예산안이 15조 원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긴축 기조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세진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천시가 편성한 내년 본 예산은 15조 392억 원. 올해와 비교하면 10% 가까이 되는 1조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본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산림 줄이기에 나선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긴축 기조 속에서도 과감히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지방세 규모는 줄어들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외 수입이 6,704억 원이 증가를 하게 되고 또 국고보조금이 이제 올해보다도 12.5% 증가한 5,200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약간의 좀 여유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목별로는 시정 목표인 1,000만 글로벌 도시 실현을 위해 가장 많은 6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시민 복지 분야에 5조 원, 약자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3조 원 규모를 책정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복지 예산입니다. 역대 최대치인 5조 원 규모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만 올해보다 5천억 원을 더 투입한 겁니다. 지속사업도 있지만 올해와 차별을 둔 지점도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웰컴센터는 신규 예산을 책정한 반면 논란이 된 지역화폐는 1,000억 원 정도 규모를 줄였습니다. 사업별 차이는 있지만 민생에 초점을 뒀다는 게 인천시 설명입니다. 동시에 그동안의 재정 혁신과 건전 재정을 위한 노력의 토대하에 마련한 예산입니다. 현재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불효불급한 예산 수요는 과감하게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은 오직 시민을 위한 민생 사업과 시민과 약속한 핵심 공약에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인천시가 편성한 예산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 최종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해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 악몽과도 같았던 울진 삼척 산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에도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계절이 왔습니다. 네, 최근에 발생한 산불을 분석해봤는데요. 원인의 대부분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 전체가 시뻘겋게 변했고 강한 바람에 불길이 순식간에 번집니다.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됐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난해 3월 4일 발생한 경북 울진 삼척 산불 모습입니다. 무려 213시간 40분간 이어진 산불로 산림 16,000여 헥타르, 축구장 2만 3천여 개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또 주택과 공장 등 시설 600여 곳이 소실되면서 집계된 피해액만 9천여억 원,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녹음이 수그러들고 건조한 날씨가 많아지는 11월부터는 산불 발생이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최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전체 2,800여 건, 연평균 570여 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두 자릿수였지만 11월로 들어서면서 세 자릿수로 껑충 뛰더니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월별 산불 발생 빈도를 봤더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수치가 크게 늘었는데 4월과 3월, 2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철, 겨울철, 봄철은 여름보다 강수량도 상대적으로 좀 적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좀 더 건조한 면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경북과 강원 순으로 나타났는데 세 개 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전체 58%를 차지했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940건으로 1위,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코로나19가 해제돼 행사가 늘고 산행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계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 대책을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각지대, 산불 예방하는데 사각지대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제적으로 산불 진화 체제를 구축하느냐.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 매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 혹은 여기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인천시가 올 겨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인천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를 보호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기온이 가장 낮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집중보호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시는 해당 지자체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공동대응반과 거리상담반을 구성해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들은 보호 대상자 조기 발굴과 동절기 위기 대응 복지 서비스를 비롯해 시설 안전 보강과 감염병 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숙인에게는 보호소를 통해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고시원과 연계한 임시 주거를 최대 석 달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쪽방촌 보일러 교체 사업 진행 외에도 소화 장비 작동과 시설 안전 점검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